이 35살 이모 씨가 중학생 딸의 친구를 살해하고 야산에 유기, 그러니까 버린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이 남성을 우리는 지금 어금니 아빠라고 부르고 있죠. 이 남성은요, 10년 전에 책을 썼습니다. 자신이 거대 백악종이라는 희귀병에 걸려서 10여 차례 수술을 받아 어금니밖에 남지 않았고 자신의 딸도 이 병에 걸렸다며 자신과 딸의 사연을 담은 책을 출판한 거죠. 이 병은요, 이 치아에 있는 백악질이라는 곳이 종양으로 변해서 커지는 병입니다. 이 백악질이라는 건요, 제 손바닥이 만약 치아라면요, 이게 잇몸 아래쪽, 이쪽이 뿌리잖아요. 이 뿌리를 싸고 있는 얇은 층이 있어요. 이 층이 바로 종양이 되면서 커진다는 거죠. 주로 성장을 하면서 이 종양도 함께 커지는데요. 그러면 치아와 이 턱뼈까지 제거하는 수술을 계속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병을 앓고 있는 부녀의 사연이 담긴 책 이름이 바로 어금니 아빠의 행복입니다. 그래서 이 씨는 어금니 아빠라는 다른 이름으로 이 세상에서 불리게 된 거죠. 통화는 해당 국가에서 통용되는 화폐, 더 쉽게 얘기하면 돈이잖아요. 우리나라는 원, 1원, 2원. 그렇죠? 중국은 위안, 이게 이제 화폐의 단위겠죠. 자, 스왑. 이거는 바꾸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통화 스와프는 돈을 바꾼다, 화폐를 바꾼다, 이런 의미가 될 겁니다. 자, 이거를 이제 좀 확대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와 중국이 이 통화 스왑이라는 협정을 맺었다는 건 우리나라 화폐인 원과 중국 화폐인 위안을 바꾸기로 협정을 했다, 이런 거죠. 그러면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는, 좀 더 쉽게 얘기를 하면 이게 이제 우리나라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에 마이너스 통장을 만드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마이너스 통장은 대출 한도가 정해져 있죠. 기간이 정해져 있고 금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1년 동안 5천만 원을 3% 이자로 내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은행에게 빌려 쓸 수 있는 게 바로 마이너스 통장이죠. 똑같습니다. 양국과 간에 특정 기간, 특정 금액을 특정 환율, 이게 중요한데 환율로 필요할 때 가져다 쓸 수 있는 게 바로 통화 스왑입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환율이 중요한 부분인데 왜 그러냐면 통화 스와프는요, 외화를 안정적으로 공급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장점도 있지만 이 환율 차이에 따른 손해를 피하는 데서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기준으로 중국 1, 2위안은 우리나라 돈으로 한 172원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평가돼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환율이죠. 그런데 환율이라는 게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우리나라 기업이 중국에 한 1만 위안어치 물건을 수출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6개월 동안 열심히 물건을 만들었는데 그 사이에 중국 위안화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1위안이 예를 들어서 100원이었는데 6개월 사이에 50원으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계약 당시에는 10,000위안, 우리 돈으로 100만 원을 벌 수 있었는데 똑같은 물건을 납품해서 만 위안을 받아도 환율 때문에 실제로 번 돈은 5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죠. 기업 입장에서 엄청난 손해죠. 그래서 이런 환차익에 따른 손해를 막기 위해 일정 기간이 지나도 특정 환율로 거래하기로 하는 금융상품이 통화 스와프이고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외환위기를 대비해서 국가 간에도 이런 통화 스와프 협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요, 2014년 4월 16일 오전 10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관련 첫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제 지금 보시는 게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가 이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자료입니다. 보시면은 10시에 대통령이 서면 보고, 그러니까 서류로 처음 보고를 받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5분 후에 대통령이 국가안보실장에게 전화를 해서 상황을 듣고 지시를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당시 청와대는 박 전 대통령이 서면 보고를 받고, 그러니까 세월호가 사고가 났다는 사실을 오전 10시에 처음 알았고 15분 만에 지시를 내렸다고 한 거죠. 그런데 오늘 청와대에서는 이게 거짓말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최초 보고를 받은 시각이 10시가 아니라 바로 9시 30분이라는 겁니다. 오늘 청와대는 6개월이 지난 10월 23일 청와대가 최초 보고 시각을 9시 30분에서 10시로 상황 보고 일지를 조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분명히 6개월이 지나서 30분 늦게 보고를 받았다고 조작까지 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30분의 의미가 뭘까요? 저희 다시 한번 2014년 4월 16일 오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9시 30분에서 10시 사이가 구조가 이루어졌던 마지막 시간입니다. 9시 35분에 세월호는 이 50도 이상 기울기 시작했고요. 9시 48분에 이준석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이 구조됐습니다.
그리고 10시 17분쯤 세월호는 100도 이상, 그러니까 물에 본격적으로 잠기기 시작하고 11시 반쯤에는 거의 침몰했습니다. 결국 9시 반에서 10시 사이가 세월호에 있었던 아이들을 구조할 수 있었던 골든타임이었던 거죠. 그런데 대통령이 9시 반에 처음 보고를 받았고 그리고 최초 지시를 내린 10시 15분까지, 그러니까 45분 동안 아무런 지시도 하지 않았다면 결과적으로 대통령이 결정적인 이 골든타임에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게 되겠죠. 30분의 해답은 아마 여기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